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방대한 취업 빅데이터 속에서 핵심 정보를 뽑아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취업 GPT 시간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지난주에 못 봤었어요, 쌤. 맞아요. 보고 네. 싶었어요. 그래서 아쉬워서 지금 텐션을 굉장히 업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예. 하고 계신 거 맞죠? 네, 지난주에 좀 우울해 보이시더라고요. 네. 아니었나요? 아 지난주에 좀 우울했나요? 오늘 좀 더 업해서 또 재밌게 달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취업 GPT 시간 이어가 볼까요, 쌤? 제가 사실 거북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북이, 저 거북목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거든요. 아, 저도 예. 약간 거북목이 있어서 거북이들이랑 약간 친근한데 아, 최근에 그런 사진을 봤어요. 거북이 코에 예. 그 플라스틱 빨대가 박혀 있는 사진. 예, 저도 그거 봤어요. 진짜 그쵸. 마음 아픈 사진이었는데 그거 때문에 이제 일회용 빨대를 좀 플라스틱 빨대를 덜 쓰고 종이 빨대를 쓰자라는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플라스틱 예. 규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가져왔습니다. 플라스틱 규제. 사실 이 플라스틱 문제라고 한다면 그 말씀하셨던 플라스틱 빨대 문제도 있고요.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종이컵 같은데 일회용 종이컵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전 그 이후로 뭔가 먹을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 맛이 이런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그걸 알게 된 이후로 뭔가 미세 플라스틱의 맛이 나는 것 같은데라는 약간 기분 탓일까요? 아니요, 대장금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이렇게 절대 미각이 못하겠나요? 뛰어난 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사실 그게 맛은 느껴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세 플라스틱이 있고 또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 더 작은 입자들이 예. 사실은 사실은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녹여 있다라고 해요. 와. 이게 실제로 연구가 있나 찾아보니까 예. 노르웨이에서 이 노르웨이 연구기관이랑 이제 뭐 중국까지 포함된 국제 연구팀에서 네. 시중에 유통되는, 그러니까 즉 노르웨이에서 유통되는, 네. 노르웨이 하면은 사실 굉장히 깨끗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유통되는 나노 페트병의 나노 플라스틱 농도를 측정했는데 1ml당 1억 6,600만 개나 들어있었다 그래요. 아니 노르웨이면 청정 지역 아니었어요?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뭐 연어 천국이잖아요. 네, 저 연어 많이 먹는데 거기 연어 근데 거기에 있는 물마저도 사실 이제 나노 플라스틱이 그렇게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미 이렇게 오염이 심하게 진행된 상황인 것 같네요. 그렇죠. 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애초에 물에 들어있었냐 아니면 페트병에서 나온 거냐 사실 그거는 퀘스천 마크이긴 하지만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은 우리 주위에 지금 만연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과연 안전한가? 이거는 사실은 퀘스천 마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페트병 같이 이미 일상생활에 자리 잡은 물건들은 또 일상생활에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은 또 엄청난 불편함을 초래할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갑자기 플라스틱 안 쓴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유리병을 이렇게 꽁꽁 싸매고 다니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 무거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이 종이 빨대를 먹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제가 지금 염소가 된 건지 인간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좀 눅눅해지기 시작하면은 예. 그런 걸 보면은 예. 나도 아직 이기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플라스틱이 굉장히 우리 일상에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건강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자연 환경. 결국에는 우리 후대한테 물려줘야 되는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시가 그 태평양의 이런 이제 쓰레기들 모여가지고 쓰레기 섬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다고도 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런 관련되어 있는 태평양 인근의 섬에서 퇴적암들을 조사를 했는데 예. 이제는 옛날에는 막 퇴적층 해가지고 예. 석회층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플라스틱층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대요. 실제로 퇴적층에 플라스틱층이 생겨서 이럴 수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먼 미래에 예. 인간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가 동물이 태어났을 때 우리 전에 누가 살았는지 우리는 딱 찾았을 때 공룡이 살았다 이렇게 예. 생각할 텐데 플라스틱을 보면서 인간이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플라스틱이 만연해 있다라고 해요. 이제 먼 미래에 이제 과학 교과서에 있는 퇴적암 부분에 이제 플라스틱층이 자리하겠네요. 와, 지금 놀라운데 친환경 녹색 성장을 위해서 이제 플라스틱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계 전체적인 흐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이제 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 우리나라만 좀 약간
앞장서는 거 아니냐, 혹은 예. 미국만 앞장서는 거 아니냐. 예. 뭐 대표적인 예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 돈 버는 데 집중하지 않겠냐.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들도 결국에는 이 트렌드에 맞게끔 친환경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네. 이건 단순히 이제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이라든지 경제적으로도 엮여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선진국 중심으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중국이나 미국을 들었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주마다 이제 관련 규제가 다르다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빨대, 포장용기, 비닐봉지와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규정이 확대되고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캘리포니아가 가장 앞장서 있는데, 오, 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푸드 이외에는 모든 종류의 레스토랑에서 빨대, 이제 플라스틱 빨대가 금지되어 있다고 해요. 좀 놀라운데요. 저는 이제 미국 같은 큰 땅덩이가 큰 나라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것도 뭐 하나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플라스틱을 막 자유롭게 막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분리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더 판매조차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또 우리가 캘리포니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다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또 이제 거북이들도 살고 예.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다 막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 인근의 국가인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규정이 있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약간 거북목, 거북이에요. 예. 그렇죠. 거북이가 지금 즐거워하는 모습. 그렇죠. 거북이 사랑해야 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게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청과 같은 플라스틱 외 재료로 만들어진 네. 봉투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해요. 오. 그래서 아무래도 종이 봉투가 우리 유럽 그런 생각했을 때 이미지가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의외라고 생각했던 이 중국이나 일본 네. 이런 경우에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첨가한 샴푸, 린스, 손 세정제, 비누, 치약 등이 생산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짜 모르시겠지만 막 치석 제거해서 한창 이제 치약 같은 거 나왔을 때 일부러 미세 알갱이들을 넣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저 뭐 그런 치약 써본 적 있어요, 전에.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결국에는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니. 것들을 아예 막겠다. 아. 근데 그건 중국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국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뭐 비닐봉지에 소액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든지, 예. 아니면 이제 재활용 같은 것들에 좀 더 초점을 둔다든지, 그런 움직임들을 세계 각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떨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그럼 움직이고 있나? 여러분들도 이제 아무래도 커피숍에 가면은, 커피 매장에 가면은 뭐 플라스틱 빨대 외에 이제 종이 빨대를 하고 있는 건 알겠지만, 네. 이게 막 의무가 다른 느낌은 안 들었을 거예요. 예, 플라스틱 빨대가 있는 매장도 종종 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의무인 거는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요. 호텔과 같은 이제 대형 숙박 시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샴푸, 린스, 칫솔 같은 거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가면은 돈 주고 사야 되죠. 네, 예. 아무리 큰 회사라, 아무리 큰 이제 호텔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큰 용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다회 용기에 담겨져서 나오는 것 일회용품은 같습니다. 안 되는. 그리고 그리고 이제 택배 포장제도 2020년부터 이중 포장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이제 친환경 포장제도 마련할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데, 네. 이걸 먼저 이제 보여주는 업체 중에 대표적인 예가 마켓컬리가 아닐까 싶은데, 마켓컬리 마켓컬리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이 포장재를 이용해 가지고 예. 최대한 배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가 이렇게 많은 변화에 동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이 취업 GPT 시간의 핵심 키워드 친환경? 친환경하고 이제 취준생들이 알아가야 할 어떤 연결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거북이를 사랑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시장 규모. 시장 규모요. 예,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와닿고 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처음으로 떠오른 거는 ESG 경영 뭐 네. 이런 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ESG 경영으로만 포커스를 두면은 기업 논리에는 맞지 않거든요. 네. 기업이 왜 계속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려고 하는지, 그건 당연히 돈이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4대 회계법인 중에 하나인 3일 회계법인 3일 PwC에서 네.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순환경제로 전환과 대응 전략에 이제 거기에서 보고서 내용 중에 2027년까지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규모가 83조 원으로 전망된다고 해요. 와. 근데 이게 83조 원? 에이, 얼마 안 되네 라는 생각이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연평균 시장 성장률이 7.4%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네. 왜냐면은 폐배터리 시장과 가전 시장이 1위고 2위고 그 다음이 여기가 3위예요.
그러니까 정말 크네요. 그렇죠. 이제 시장이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많은 국가들도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이해로 접근하기 시작해야 된다. 플라스틱으로 성장한 이 물건들이 앞으로는 플라스틱의 규제 덕분에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새로운 산업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약간 좀 그 부분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재활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재생 원료로 가공해서 다시 또 플라스틱 용기 같은 걸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정확히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식 같은 경우에 당연히 화학 처리 쪽이 좀 더 가깝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플라스틱을 아예 안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완벽한 친환경 대체제가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거를 인지하고 전 세계 국가들이 이걸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거를 예.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이제 가공해서 다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재활용 플라스틱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은 사용해야 된다 이런 규제를 펼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이런 규제가 있는 곳들도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시가 독일이랑 미국 같은 것 같아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음료 페트병의 25%는 플라스틱 재생 원료로 사용해야 된다를 의무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앞서 모든 주가 조금 다르다 그랬잖아요. 예. 그중에서 가장 앞선 이제 주가 캘리포니아인데 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 플라스틱 의무 비율을 2025년에 25%, 2030년에는 50%까지 강화한다라고 해요. 와, 그럼 재활용 플라스틱이 전체 플라스틱의 반 정도를 대체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와. 근데 이제 거기다가 뭐 이렇게 재사용 플라스틱을 애초에 만들 때 사용하는 방식도 있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에서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오래 써라에 초점을 둔 경우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리할 권리에 대한 법률을 시행해서 제품 수명을 애초에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 규모도 점점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재활용 플라스틱 규제가 점차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이미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폐 플라스틱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요? 재활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 규모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해요. 미미하다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1%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일단은 1년에 우리나라에서 폐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그 양이 나오는 양이 2021년 기준으로 492만 톤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와, 정말 많아 보이네요. 정말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네. 매일 1만 톤 이상이 나오는 거죠. 와. 사실상.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재활용률 자체는 50% 수준에 미친다고 해요. 왜요?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 그 거는 정도밖에 안 되네요. 네, 절반밖에 안 되는 경우는 뭐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아마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그냥 버리는 경우라든지 그러니까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라든지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한다 하더라도 막 괜히 막 버리고 아니면 뭐 애장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간혹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앞으로 때문에. 더 이제 신경 써서 라벨 떼고 잘 버릴게요, 쌤. 그렇죠. 예, 그래야지 네. 그 안에다가 이제 담배꽁초 같은 거 버리면 절대 안 돼요, 되고.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오염물질 그러면은 넣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활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네. 모두가 재활용률을 올려야지 네. 이게 단순히 환경을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정부도 지난해 2월에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 자체를 확정했는데요.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투명 페트병에 대해서 네. 이제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재생원료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좀 구체화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단순히 정부만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음료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네. 그중에서 제일 큰 데가 사실은 코카콜라거든요. 코카콜라에서 콜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음료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코카콜라 그리고 산수음료, 메일유업, 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업체에서 재생원료를 쓴 투명 페트병을 만들 예정이라고 해요. 투명 페트병이 많아질수록 투명 페트병을 활용한 이제 산업도 활발해질 거고 맞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시장 규모도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려는 의지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셨던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고 이쪽 시장을 좀 살리기 위한 걸까요? 일단은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이게 국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그런 규제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그 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단순히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그쪽 나라로 수출할 때는 네. 당연히 그 규제에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EU 중심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재생 원료로 규제가 이제 곧바로 움직이게 되면은 예. 국제 수입 제품들에 대해서 무역 장벽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재사용 플라스틱을 어느 정도 이상 써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죠. 이렇게 막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연 1만 톤 이상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재생용료를 3% 이상 사용하는 것을 의무로 적용하고 네.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냐라는 게 포커스이신 거잖아요. 네. 사실은 이게 바젤 협약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개정안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바젤 협약이요? 네, 어떤 이게 내용이에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 협약인데요. 이제 2021년 1월에 세계 187개국에서 예. 다시 한번 이제 개정안에서 서명을 했는데 예. 결국에는 이거를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더 이상 버릴 데가 없다. 아. 그래서 쓰레기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 버려달라고. 아, 네. 근데 그거를 막는 조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쓰레기 수출을 막는 건가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막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환경오염을 일으키니까. 만약에 그걸 설사 수출을 한다 할지라도 네. 결국에는 어느 정도 재사용 비율을 확정 짓고 아. 그 다음에 보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주요 개정 사항이 단일 재질로 돼 있거나 페트, 폴리에틸렌 아니면 폴리프로펠린 이 3종 이외에는 네. 이제 혼합된 이런 종류 외에는 결국에는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한다라는 거고요. 아. 나머지 플라스틱 폐기물은 수입국에서 전면 동의를 받아야지만 이동이 가능하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플라스틱 쓰레기 안 받을 거야라고 하면은 그냥 땅에 묻어야 되거나 바다에 버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 3종 페트랑 폴리에틸렌은 제가 우리가 아는 그 생수병, 일회용 생수병이나 아니면은 그 카페에서 먹는 그 일회용 컵 그게 아마 PET, PE 맞습니다. 이걸로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PP는 버블티 가게에서 약간 더 말랑말랑한 컵 있잖아요. 오. 그게 PP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만 이제 폐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하고 이걸 또 활용한다는 움직임이네요. 맞습니다. 이것들이 결국엔 기본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럼 정말 이 범국가적인 프로젝트로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지구 모두가 협력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참여를 해야겠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사실 스타트업, 중소기업 이런 데서 이제 이게 좀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그쪽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뭐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업사이클리 같은 경우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는 아무래도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대기업들도 따라갈 가야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 순환 경제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예시가 SK 지오센트릭, GS 칼텍스, 현대 오일뱅크, 현대 케미칼 등 석유 화학 업계인데요. 여기서 이제 열 분해를 하다 보면 나프타가 나오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 용어로 납사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납사요? 네. 근데 이거를 새 플라스틱 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 유전에 실증하는 이게 움직임, 그 연구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노스페이스나 블랙야크 같은 스포츠 업계 같은 경우에는 재생 플라스틱 원사로 짠 아예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네. 효성 TNC 같은 섬유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생 원사 비중을 생산을 굉장히 늘려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가 어쨌든 뭐 옷에서 플라스틱이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일 텐데 네. 그런 옷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원재료마저도 이제 재생 원료를 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많은 기업들에서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효성 TNC에서 만든 플라스틱 섬유로 만든 그 옷을 입어봤거든요. 진짜요? 실제로 산 적이 있는데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입는 면티랑 크게 품질이 다르지 않고 담배 냄새 같은 거 안 났나요? 네, 담배 꽁초여가지고 다시 만든. 안 나고 정말 깨끗하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흰색 옷이었는데 괜찮고 흰색 옷이면 100% 이제 깨끗한 옷이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품질도 좋다라는 말씀을 우리 취준생분들,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예. 어느 정도 다 이제 재가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재활용하면은 좀 이거 좀 한번 쓴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텐데 가공을 다시 이룬다는 건 결국엔 새 제품이랑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품질도 좋고 시원한 면티에 버금가는 그런 티셔츠였어요.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단순 생산이나 무역 쪽만 해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텐데요. 일단은 일회용품 줄이기나 재사용 플라스틱 사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산업에서 포함이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네. 뭐 이제 유통, 생산 당연히 그쪽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겠지만 예. 서비스 쪽이라든지 다양한 분야도 분명히 이게 포함이 되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앞서 지금 제가 이제 유색 플라스틱에서 무색 플라스틱으로 만든다라고 투명 플라스틱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결국에는 재활용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마트를 같은 데를 가면은 플라스틱 병들이 파란색이나 초록색에서 그냥 투명색으로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대표적인 다른 예시들을 좀 들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PVC 포장재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네. PVC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플라스틱 포장재거든요. 아. 근데 그게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냐 예. 보니까 벽지, 장판, 창틀, 파이프, 완구 와. 이런 다양한 제품군에 사용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에는 건설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아. 장난감 업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플라스틱 규제에 따라서 전 산업군 자체가 살아남기 위한 미래 먹거리에 투자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내가 지금 현재 희망하고 지원하는 기업의 그 제품군 혹은 산업군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 직무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렇게 플라스틱 규제와 새 시장에 대해서 더빅스쿨의 이건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